우리나라의 파견직 노동, 겉보기엔 되게 편리한 시스템 같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위태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그 실체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말이 굉장히 세죠? 파견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건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잡고 갈게요. 파견직은요, 구조가 좀 특이해요. 3자 관계거든요.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월급을 주는 파견업체,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업체.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이 복잡한 삼각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이 편리한 시스템의 뒷모습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2년의 약속이라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생긴 균열과 도급이라는 교묘한 위장술까지 법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이 편리한 시스템,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기업들이 왜 그렇게 파견직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직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냥 파견업체에 전화 한 통 하면 끝이에요. 사람 바꿔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복잡한 해고 절차나 법적인 책임,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의 그 편리함 뒤에 그렇게 쉽게 교체된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업계에서는 원대복귀라고 부르는데요. 말은 근사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해고보다 더 지독할 수가 있어요. 당장 갈 데가 없어지거나 어떻게든 버티면요. 그런 왕복 4-5시간 걸리는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제 발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불안정한 시스템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법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바로 2년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파견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회사에서든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그 회사가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파견직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럼 얘기가 간단해지네요. 그냥 2년만 버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된 거 아닌가요? 글쎄요,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아니, 좀 씁쓸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좋은 취지를 가진 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힘을 잃게 되는지, 그 교묘한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이 2년의 룰을 피하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2년이 되기 딱 직전에 사람을 바꾸는 회전문 방식, 2년 후에 직접 고용은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또 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는 계약직 감정, 그리고 회사 돌리기 같은 수법들이 있는 거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 돌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까지 갔던 사건인데 한 방송사 운전기사분의 이야기예요. 자, 이분의 경력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 2년은 A방송사에서 일해요. 2년이 딱 되니까 파견업체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바로 B방송사로 보내져요. 거기서 또 2년, 다시 원대복귀. 그리고 이번엔 C방송사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분은 무려 6년 넘게 방송사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법적으로는 단 한 곳에서도 2년을 채운 적이 없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 직접 고용 의무도 당연히 없고요. 법이 있는데도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정말 기막힌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본 건 그래도 파견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법 자체를 아예 피해갈 수 있는 거의 뭐 만능 치트키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도급이라는 이름의 위장입니다.
이게 왜 치트키냐면요. 계약서에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두 글자만 쓰면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파견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도급은 그냥 개인 간의 계약처럼 민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2년 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보호 조항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딱 꼬집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도급 계약이지만 그 실체는 명백한 근로자 파견 계약이다. 겉모습은 도급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사용업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는 누가 봐도 파견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위장 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법과 현실 사이에 놓인 이 커다란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두 개의 법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정신과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라고 말하는 민법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법이 현실에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법전에 적힌 보호라는 두 글자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